싸움에서 폐지시켰던 겁니다. 왜? 억울하고라고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라도 파면시키거나 해임시키면은 1등입니다. 그리 도저히 그런 건수가 없으면은 경고 처분을 막 남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 왜 서랍을 제대로 안 닫았어? 문 똑바로 안 닫아서 다리 왜 꼬고 앉았어? 이 제가 절대로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경고 처분을 홍천경찰서 8장이 온 것을 보고 제가 그 당시에 강원청 감찰 담당 계장이었는데 이게 뭐냐고 하니까 옆에 있던 직원이 자체인지 처분 시점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들여다보니까 사람 잡는 규정에서 이런 사람 잡는 규정이 어디냐고 제가 그렇게 폐지시켰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온 뒤에 아마 다시 부활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체인지 처분 실적이라는 것은 그 해당 서에서 그 감찰이나 그 지방청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서 가장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서라도 이 사람을 파면시키면은 그 지방청은 무조건 1등입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그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 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중앙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누명을 씌우느냐?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직원들이 꼬투리가 잘 안 잡힙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질문을 할게요. 시속 100km의 고속도로에서 90km 간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못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그 진통제나 이런 곳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이런 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마약 종류.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죠? 그걸 제가 먹고 나서 나면 제가 마약을 복용한 겁니까? 아니죠. 바로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술을 먹고는 음료를 하지 말라. 그래 놓고는 지시명령 위반이라는 명분을 대고 끌어 조사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시속 100km 달릴 때 시속 100km 도로를 90km 간 것이 지시명령 위반이다. 내가 90km 이상 속도를 내지 말래. 너는 90km를 넘었으니 지시명령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감찰 조사를 할 명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뭘 가져오라고 하냐면은 지금 돌아가셔야 다시 한번 채취해보세요.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그렇게 징계를 먹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내려놓고 너 통화기록 가져와. 통화기록이라고는 영장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죠?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법관에 영장 말고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너 중징계 먹고 싶고 파면 당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옵니다. 그것뿐이냐? 블랙박스 영상. 그 다음에 그 카톡 채팅한 거 같이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단어 한마디, 말 한마디 이런 걸 꼬투리 잡고 심지어는 여성들하고 채팅했으면 불건전 이성관계라는 너브를 씌워가지고 중징계에서 파면시킵니다. 있을 수가 없는 행태거든요. 이거 절대로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도 가면은 2011년도 제가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을 하던 때 저 그 당시 그때 전북이었던가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이 좀 없는데 개인의 거의 로맨스 같은 일이었어요. 그 부인도 이해를 했고 학교에서 아마 그 정규 직원은 아니었는데 일을 하시는 분이 혼자 되신 분이 힘들어하니까 새를 얻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좀 도움을 줬어요. 이거를 가지고 불건건 이성관계를 파면시킨 거예요. 그래 그때 제가 전화해보고 너들 가만 안 둔다고 제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용인에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런 짓을 하니까 분명히 이 사적 사생활에 관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라고 압박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네? 이거 안 내놓으면 징계한다. 이거 안 내놓으면 파면시킨다니까 극단적 선택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자 기자도 계신데 개인의 사생활 카톡 이런 거 내놓을 수 있나요? 통화기록 같은 거?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위법을 갖다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성과평가 지표라는 게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십시오. 자체인지 처분이 실적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 감찰에다가 불건전 이성관계라는 항목도 있느냐 물어보세요. 요즘 경찰서마다 과열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각 경찰서마다 자기네 평가 점수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광고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경찰관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작년에 가는 진술 녹화실 그 활용도에 따라서 그 평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께서 진술 녹화실 그 비싸게 만들어놨더니 활용 안 하는 것 같네. 그 한마디에 본청에서 진술 녹화실을 좀 활용해라. 거기다 점수를 많이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점수 때문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공시지까지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인사적으로 또 불이익을 당한 또 경찰 직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즘 경찰서마다
그 평가 점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 평가 점수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 전체가 뭐 인사에 있어서 굉장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서로가 그 암암리에 서로가 그 점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돈까지 몇백만 원씩 차이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박주민 의원인가요? 그분이 한번 조금 좀그 접근은 좀 잘못했는데 스티커가 그 전보다 약 배 정도 올랐죠, 그죠? 아마 그때 1조 한 3천억 정도인데 지금 세수는 한 6,500밖에 못 받아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잘못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500억 원어치의 스티커를 5만 원짜리 끊으려면 몇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그 필요 없는 스티커를 1,500만 장을 더 끊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건 정말 이건 경찰의 성과평가라는 건 괴물입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심지어 뭐 미성년자에게 그 스티커 발부하고 어린아이들 자전거 그냥 그 잠깐 타는 거 이런 거지 절도죄로 다 입건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그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그 경찰청장의 그 사람을 경찰청장을 보호하는 게 경찰의 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거기다가 경찰청장을 위해서 현장을 조용하게 만드는 역할을 바로 감찰입니다. 경찰 현장에 그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사실 감찰의 편. 지금 보세요. 부산에서 사고 친 건 경찰 수뇌부가 다쳤습니다. 지금 현장 가보세요. 현장 경찰관들 아무런 잘못 없고 죄 없는 경찰관들 5분 빨리 들어왔니 5분 늦게 나왔니 난리가 나오지. 지금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돌아다닙니다. 고쳐야 됩니다. 경찰이 비밀 유적 저런 문제가 왜 문제인가 하면은 이런 것이 몸에 쌓이면은 경찰관들이 시민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똑같이 대한다 이거죠. 도저히 민주경찰이 될 수 없는 거죠.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다 보기보다는 자기들 그 기관장의 그 명을 받아가지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권리를 갖다가 침해하는 그런 잘못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 내부가 그래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여자분을 규정해야 됩니다. 철저히 치는 거예요. 전 세상에 경찰관 생활 31년 하다 퇴직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보지 못하고 이걸 보고 정말 쇼크받아 힘이 쫙 빠졌었어요. 두 분께서 저희 이 영상을 보여줄 때 정말 힘이 쫙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이 항복하고 빌고 유족들 달래고 이래서 수습하라고 제가 수차례 힌트 주고 직접 얘기할 수 없으니까 힌트를 주고 그것까지 했었어요. 내부에서 수습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힌트 주고 했는데 오히려 엉뚱한 쪽으로 제가 경찰관 31년하고 정말 경찰의 발전을 위해서 모진 노력을 한 사람인데 검찰하고 좀 부딪혀 싸우다가 3년 6개월 동안 제가 법정 수장까지 한 사람인데 왜 제가 못 나갔던 조직을 힘들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이걸 갖다 유족들한테 사죄하고 잘못된 거 밀고 보상하라고 그렇게 힌트를 줘도 그 강압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진술서라든지 그런 내용들과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경찰서 내부의 그런 분위기들,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청 경찰서에서 강압이 없었다라고 했던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문제가 더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 고인의 유품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님께서도 또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 최혜성 순경 언니이신 최보근 씨께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 최혜성 순경의 언니 최보근입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 동생이 가족 곁을 떠난 지 36일째입니다. 밖에 내리는 비가 동생의 눈물처럼 느껴집니다. 6월 22일 저녁 7시 동두천으로 향하는 차에서 저는 동생이 의식이 없는 정도일 것이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옹기라고는 하나 없이 두 눈을 감은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어른장 같은 발을 자신의 뱃속에 넣어 감싸 안은 채 동생에게 일어나라고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동생이 하늘로 가기 며칠 전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랑 조카랑 언니랑 같이 제주도 가자. 만난 것도 먹고 재미있게 놀자. 하고 조르던 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하염없이 맴돕니다. 엄마가 끓여주는 아욱국 먹고 싶어. 그렇게 어머니는 동생이 먹고 싶다던 아욱국을 끓이셨습니다. 그러고 하염없이 우시면서 아욱국을 동생의 영정사진 앞에 올리셨습니다. 동생의 기일은 아버지의 생신이십니다. 제 아버지에게 이것보다 더 가혹한 것이 있을까요? 이런 비극이 있을까요? 제 동생 최성순경이 저 세상으로 떠난 6월 12일 저희 가족에게 이외 시간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대학 졸업 후 경찰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공부에 매진하느라 집에도 거의 오지 못하고 1년에 고작 두세 번 잠깐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조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저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을 사진으로 보며 그리움을 달랬고 그렇게 4년 가까이 시간을 보낸 끝에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다면 공부는 접어두고 동생과 수다 떨며 만난 것 많이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추억이나 만들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봉두천 씨는 동생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이자 2년도 안 돼 경찰로서의 생을 마감한 곳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자취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기 전날 새벽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유로 감찰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동생의 마지막 생존을 확인하고자 동두천 경찰서 전 서장님과 면담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면담을 주선해 보겠다고 한 것이지 약속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발뺌하였고 서장실에도 찾아가겠다고 하자 수십 명의 남자가 어머니와 저 이 두 사람의 손목을 잡고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서장님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기에 가족을 만나지 않는단 말씀이십니까? 현 경무과장님은 무엇이 무서워서 유가족을 보고 비아냥거리며 웃으셨습니까? 며칠 전 다시 동두천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송청문 감사관 현 양 서장님을 만났습니다. 서장님은 저에게 언니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확인을 했고 강압조사가 아닌데 강압조사를 했다는 유가족의 주장 때문에 경찰 조직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양 서장은 내부망에 유가족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다는 글을 올렸더군요. 이 글이 내부망의 비공감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지자 이번에는 동생이 개인사로 몰아가며 수정된 글을 올리셨더군요. 감찰의 강압수사를 그렇게도 덮고 싶으셨습니까? 저들은 죄책감도 반성도 없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하늘에 맛없이 있는 제 동생에게 또다시 험담을 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간혹 분신 자살을 하시는 분들을 뉴스에서 접하면 얼마나 화가 나면 얼마나 억울하면 저런 선택을 할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양 서장님의 글을 읽는 순간 그때 참담함과 억울함을 표현하자면 분신자살 하시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저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동두천 경찰서는 동료의 죽음보다는 오직 경찰 조직의 생존과 안정화만이 중요하십니까? 동생의 죽음에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혀주시고 책임진 사람이 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까지 오셔서 진실을 밝히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스스로 문제 해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예, 검찰을 고소고발을 할 때 대상자가 그때 동두천 경찰서장이나 예. 누가 청문 감사관실에 있었던 감사관하고 또 부감사관입니다. 예, 그 혹시 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 그 파면이나 해임을 시킨 이후에 그 개인 경찰관이 소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만약에 복직을 했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면. 그거는 한번 그러니까 파면과 해임을 됐을 때 좀 부당한 파면과 해임 예, 해가지고 행정소송 등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럴 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게요. 파면이나 해임을 시키면 우리나라 제도 중에 제일 잘못된 게 있습니다. 검찰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1심, 2심, 3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1심에서 이기면 그쪽에서 항소를 못합니다. 피해자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기 때문에 검찰은 끝까지 괴롭혀서 대법원까지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다시 이것이 행정소설에서 이쪽에서 승소를 해도 그 사람을 다시 징계원에 또 해버립니다. 제가 드리는 건 좀 다른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만약에 그 해당 직원이 행정소송으로 만약에 복직을 했을 때 그 실적 말입니다. 그 파면시켰던 실적이 사라지는 건지. 안 사라지죠. 안 사라집니까? 그대로 한 파면. 번에 써보면 그냥 전혀 그냥 공적으로만 남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디서 오신 거죠? 유족 언니, 아니,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 유족 언니분께서 현재 동두천 경찰서장이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카카오톡 SNS에도 보면 나오는데 카카오톡 내용이나 통화 내용 등을 봤을 때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어떤 자살을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다른 배경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배경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배경에는 반증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지금 살아나려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쪽에서 만약에 문제 제기하면 그때는 더 큰 것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동두천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하는 강학 감찰에 대해서 쟁점을 흐리기 위해서 다른 사유를 들어서 희석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하는 거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든 무슨 사유가 있든 이 최혜성 순경이 경찰관이 사망한 거는 강압으로 인해서 그 감찰로 인해서 돌아갔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품을 빼돌릴 이유가 없죠.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이 현장에서 유품 빼돌렸다는 건 지금 처음일 겁니다. 스스로 합니다. 예. 그러면 본인의 아버지께서 본인의 자택에 간 거는 경찰 연락을 받고 간 예.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계속 움직인 겁니다. 훼손을 시킨 겁니다. 아버지가 도착하기 직전에 그냥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경찰서에서 그 부분을 좀 밝혀주셨으면 해서 찾아가서 언지를 조금씩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없다라고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녹취를 해서 녹취록으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증을 하신다면 이 부분들을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얼굴 보는 것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소장 면담하러 가는 유족들을 보세요. 진짜 힘도 없죠. 그죠? 아주 연약한 여자입니다. 경찰관은 14~15명을 동원해서 끌어내겠습니다. 말도 안 해보게. 그 이상 뭐 없으면. 예. 찾아갔던 게 지난달 28일과 29일 찾아가고 그 이후에 7월 20일 예. 한번 예. 그때는 현 서장을 예, 현 서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 대기에서 예. 사망 직전에 유족들에게 약간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그런 문자나 전화 통화는 없었는지.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서류로 된 어떤 뭐 A4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그 장소에는 종이 한 장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갑니다. 문자나 이런 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화랑 문자를 보내서 출사가 가겠다. 이건 어떻게 그거는 이미 나와 있고, 예, 나와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박주민 의원실에서 동축전 경찰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달라 했더니 그 부분을 또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돌려줬다는 노트북에서는 좀 이상.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것도 지금 한번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해봤는데 암호가 걸려 있고 저희가 또 얘기를 듣기로는 하드를 빼서 다르게 하면 그걸 또 풀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바로 돌려준 게 아니어서 또 로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에 보시면 고통고발을 진행하신 거라고 예. 앞으로도 계속 근데 말씀하신 거는 경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진행을 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러면 그건 한번 유족들과 함께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경찰이 그걸 같고 인정하고 사과를 하실 거는 뭐 뭐 사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북부 경찰청에서도 그 부분에서 감찰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가 동주청 경찰서를 가봤더니 똑같은 얘기가 또 북부 경찰청에서도 나올 거라고 저희들 셀프 감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는 이것들을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대응만 일단 상관없이 예. 고발을 진행하실 거예요. 예. 저희들은 그 대응이 진실이 밝혀진다면 이런 내용이 강한 감찰로 인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고최성 순경께서 사망했다는 것들이 밝혀진다면 그 부분들은 유족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겠지만 똑같이 지금 동주천 경찰서장이나 SNS에 올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희석을 시키고 고인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를 훼손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측의 양형 규칙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도로교통법하고 0.05입니다. 근데 그거 경찰 양경 규칙이라는 거는 그 청장 마음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요새도 보면은 세상에 법을 뛰어넘는 게 경찰이에요. 요새 뭐 특별 점검한다고 해가지고 한 단계 내 마음대로 올렸죠. 그러니까 규정 필요 없습니다. 그냥 파면시키면 파면이고 해임시키면 돼요. 방금 그랬잖아요. 요번에 뭐 특별 점검 기간, 이 기간주에 걸리면 용서없어. 규정을 넘어서는 징계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 안 했나요?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양정 규칙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경찰에. 사실상. 양정규칙 따져보신다면 별표 3에 보면 기고란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0.05% 이상인 상태만 음주운전이지 그 이하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블록을 아니 같이 그거 말고 적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가다 잡아서 측정을 했는데 0.02고 나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분은 적법 행위를 한 사람을 갖다가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거는 훈방수치이기 때문에 훈방수치라는 세상 없어요. 세상에 훈방수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경찰이 쏙인데 쏙 좀 하려는 얘기 기자들이. 훈방수치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그다음에 적법 위법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0.05 이상은 위법, 그 이하는 적법.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간다고 부자 사람 잡아 훈방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검사를 간다고 붙잡아가지고 훈방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적법과 위법이고 이거는 적법이었던 겁니다.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동부청서가 그 고인분들 감찰에 나오라고 밝힌 이유나 근거 같은 건 뭐예요? 뭐라고 판단했는지 그냥 무조건 나오라 한 거죠. 이거는 제가 장례식장에서도 들었던 건데요. 고 최혜성 순경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냈다. 이렇게 저는 끊임없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엄마 처음 경찰서에 가서 감사기에 딱 갔을 때도 송청문 감사관께서도 최혜성 순경이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형사과에 갔을 때는 형사과장님도 저희 엄마를 앞에 앉혀놓고 저와 둘을요. 고 최혜성 순경이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냐 했더니 발뺌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고요.
초기에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말을 맞춘 겁니다. 사람 사망하고는 이게 아무래도 자기들이 모든 것을 은폐했다고 하지만 파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말을 맞춘 거죠. 근데 그건 터무니없는 적법과 위법인데 적법한 행위를 한 사람한테 무슨 훈가이고 무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닌가요? 여러분들 가시다가 혹시 지금 가서 한번 그냥 한번 재보세요. 그냥 가글을 한번 하고 가시면 0점이 가볍게 나옵니다. 지금 술을 한 번도 안 드신 분이 가셔가지고 그냥 불어도 0.01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한다면은 아무 사람이나 무조건 잡으러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너 나왔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100km 이상을 넘었을 때 속도 위반이 100km를 안 가는데 그걸 어떻게 단속하냐?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경찰서에서 발표하는 거는 우리 기자분들께서 조금 이걸 판단하셔가지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책임 빠지기 위해서 시민을 단속의 대상으로만 보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 그런 건 좀 패스하고 좀 걸러주셨습니다. 훈방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훈방을 내가 했다는 건 직무유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예. 다른 동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라고 했다는데 이게 좀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들이 이제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추후에 추이를 좀 보고 그 부분들을 공개를 할지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쨌든 공격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 때문에 좀 간략하게 적어놓긴 했지만 아직은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로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게 그 내용이 예.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다른 직원이 이게 왜 나옵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이미 한번 작전 짜는 건 뻔히 보이는 건데 그걸 문구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후에 그 추이를 보면서 필차가 보통일 때 필차와 진술서의 필차가 누구나 봐도 정말 이게 정말 조용 속에서 쓴 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한번 또 그것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압감찰이라는 부분을 자꾸는 희석시키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아마 공수처 차에서 계속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대응을 해봤자 그분들이 원하는데 희석시키는 것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그 부분을 대응하지 않고 정말 밝히고 싶은 강압 감찰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공수처에서도 명확하게 밝혀라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장 소장님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해주신 자체인지 처분 추적을 예. 현재 있을 때 빅뱅 시켰다고 하셨는데 그거 제가 강원청에 감찰대장을 할 때 그 당시 규칙을 여러 가지 바꿨고 이 안에 또 어느 몇몇 경찰관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싸워서 바꿨던 게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주신 게 이게 이후에 부활했다고 쭉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확실히 경찰 기능이 이게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현재 경찰관들 여러 분을 만났는데 이 명칭은 모르지만 이 내용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명칭은 이게 예, 명칭인데 저도 이제 소장님 통해서 명확하게 들었고 그 내용들은 현직 경찰관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파면시키면 100점, 뭐 해임시키면 80점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거는 일반 변사 처리할 때 이런 경우가 없는데 딱 괴성 순경만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 괴성 순경 한 사람에게만 몇 이상이 처리합니다. 세상에 저는 제가 태어나가지고 변사체 처리를 하면서 그 유품을 빼돌렸다는 얘기는 제가 100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례 딱 하나밖에 못 봤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 CCTV를 언제 확보를 하신 건지 알 수 있나요? 경찰도 적어도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건 알 텐데 예. 만약에 이걸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CCTV를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예, 경비원들이 이제 어떤 도움으로 저희들이 좀 그걸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확보를 하신 건지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예 이쪽에서 경찰이 될까요? 그 날짜만 말씀해 주시죠. 확보를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날짜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요. 7월 9일인가 7월 10일로 기억합니다. 한참 위에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걸 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이 가서 CCTV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줍니다. 경찰서는 당연히 수사니까 안 주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서가 저희들한테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면서도 숨겨왔던 거죠. 저희들이 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저걸 확보했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저 빨간 거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비슷하게 얘기를 해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이 없다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저희들은 윗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좀 봤으면 좋겠다는데 목록 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변시한 검사님한테 전화해서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서류가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경찰서로 내려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경찰서에서는 찾더니 없다. 검사실에 있다. 또 그런 식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지를 않고, 또 중요한 건 형사과 직원, 저기 저 하얀 스트라이프는 저 친구를 자꾸 만나지 못하게끔 그래서 못 만나게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결국 나와서 만났습니다. 근데 저 친구도 목록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저희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해서 그 부분들이 다 조치가 됐습니다. 당시에도 사무실 안에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하고 몇 시간을. 지금 중요한 건 형사과 직원들이 그날 갔더니 다 안전교육을 갔다고 한 명도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스트라이프 있는 저분만 만나서 하고, 또 팀장, 형사 지원 팀장도 만나서 했더니 전혀 목록이 없다라고 아주 저희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저희들도 그렇게 경찰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을 좀 해봤지만 딱 생각 드는 게, 이게 일반인들, 민간인들이 CCTV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확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이 사망의 원인을 묻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더 이상 없으시면 이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혹시나니까 예. 플래카드에는 고민의 이름이 있는데 예. 보도를 할 때는 여태까지 사실 A 그렇죠. 예.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 그건 유족기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플랜카드가 나가더라도 뭐 모자이크 처리해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예. 그랬을까요? 이름은 안 밝히실 거면 그냥 최순경 최경찰관 이렇게 표시하셔서 혹시나 이 부분이 나가면 저 해성자 부분을 좀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SNS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건 그러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공개를? 예,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다. SNS가 지금 계속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비치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이후에 어떤 보도자료가 나가면 바로바로 이렇게 한꺼번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고 이메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간 자료들은 바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으로 나갈 때는 현직 경찰관분들은 얼굴 좀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주셔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